안녕하세요. 복지정보, 생활정보, 건강정보부터 돈이 되는 일상생활들의 팁까지 정확한 정보로 꼼꼼하게 체크해서 빠짐없이 살펴봐드리는 복지도우미입니다. 오늘 영상도 대한민국 모든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영상이길 바라면서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구독, 좋아요 하시면 좋은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여러분, 혹시 통장에 잠깐 들어왔던 목돈 하나 때문에 기초연금이 끊긴 분 계신가요? 아니면 전세 보증금 잠깐 받았다가 보냈을 뿐인데 연금 탈락 통보를 받으신 분은요? 정말 억울하시죠?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답을 찾으실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복지도우미예요. 2026년부터 기초연금 기준이 크게 달라졌는데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오늘은 특히 통장 잔고와 금융재산이 어떻게 여러분의 연금을 갉아먹고 있는지, 그리고 합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까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가장 중요한 숫자부터 짚고 넘어가 볼게요.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 가구 기준 월 247만 원이에요. 부부 가구는 395만 2천 원이고요. 아, 나는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버는데 당연히 받겠네 하고 생각하셨다면 잠깐만요. 여기서 함정이 시작돼요. 정부가 말하는 247만 원은 여러분이 실제로 버는 돈이 아니라 소득인 정액이라는 특별한 숫자예요. 이게 뭐냐면 월소득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한 푼도 안 벌어도 통장에 목돈이 있으면 매달 소득이 있는 것처럼 계산되는 거죠.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나와요. 매달 경비 일을 하면서 300만 원을 버는 박 선생님은 기준을 초과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합격이에요. 왜냐하면 근로소득은 기본공제 116만 원을 빼고 거기서 또 30%를 추가로 깎아주거든요. 그래서 300만 원 월급이 전산상으로는 약 131만 원 정도로 기록돼요. 247만 원보다 한참 낮죠. 반면에 일은 전혀 안 하고 수입이 없지만 통장에 예금 2억 원이 있는 이 여사님은 탈락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정부는 그 돈으로 이자를 받는다고 간주하거든요. 실제 이자가 얼마 나오든 상관없이 연간 이자가 생긴다고 강제로 계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 버는 월급쟁이는 연금을 받는데 소득 없는 예금 보유자는 탈락하는 기막힌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초연금 계산법의 냉혹한 현실이에요. 더 무서운 건 부부 합산의 함정이에요.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배우자 통장에 목돈이 있거나 배우자 월급 때문에 우리 집 전체가 탈락하는 결과가 나와요. 기초연금은 철저하게 가구 단위로 계산하거든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실수들이 연금을 날리는지 볼까요? 첫 번째는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는 거예요. 서울에 사는 김할머니는 아들이 전세집 옮기는데 보증금 1억 원을 딱 일주일만 통장에 넣어뒀어요. 일주일 뒤에 아들이 다시 빼갔죠. 그런데 김할머니는 기초연금 탈락 통보를 받았어요. 정부 전산망은 그 사정을 몰라요. 통장에 1억 원이 찍힌 순간 그게 김할머니 재산이 된 거예요. 고작 일주일 보관해준 실수로 1년 넘게 연금을 못 받는 억울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두 번째는 차명 계좌의 유혹이에요. 부산의 최 할아버지는 평생 모은 돈 5천만 원을 본인 명의로 두면 연금 못 받을까봐 딸 이름 통장에 넣어두셨어요. 딸 이름이니까 모르겠지 하셨는데 나라에서는 돈의 흐름을 다 봐요. 딸 명의 통장이지만 할아버지가 도장 찍고 돈 관리한 게 드러나는 순간 그 돈은 다시 할아버지 재산으로 잡혀요. 결국 연금도 못 받고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과태료 폭탄까지 맞으셨어요. 세 번째는 자동차예요. 강원도 정 할아버지는 평생 고생한 나를 위해 4,500만 원짜리 중고차를 한 대 뽑으셨어요. 집도 전세고 다른 재산도 없으니 문제 없겠지 생각하셨죠. 결과는 대참사였어요. 2026년 기준 차량 가액이 4천만 원을 넘어가면 그 차는 더 이상 자동차가 아니에요. 굴러다니는 월급 통장이에요. 정부는 차 가격 100%를 월소득으로 잡아요. 즉 정할아버지는
매달 4,500만 원을 버는 고소득자로 둔갑해버린 거예요. 네 번째는 보험회약의 배신이에요. 광주 윤 할머니는 무릎 수술비가 급해서 20년 부은 저축보험을 깼어요. 해약 환급금 3천만 원을 받으셨죠. 그 돈으로 수술비 내고 한숨 돌리나 했는데 다음 달 기초연금 정지 문자가 날아왔어요. 나라에서는 보험께서 받은 목돈을 갑자기 생긴 소득으로 보거든요. 쓰려고 찾은 돈인데 그 돈 때문에 소득이 확 늘어난 걸로 계산돼서 매달 나오던 30만 원이 끊기는 악순환이 시작된 거예요. 다섯 번째는 자녀 통장 관리의 함정이에요. 인천 강 할머니는 미국 사는 아들 통장을 대신 관리해주고 계셨어요. 그 통장에서 공과금도 내고 쌀값도 내셨죠. 세무국과 복지당국은 아들 통장인데 할머니가 생활비로 쓰시네. 그럼 이 돈은 사실상 강 할머니 돈이네라고 간주해요. 아들이 보내준 생활비 통장이라도 할머니가 마음대로 입출금하고 쓰시면 그 잔고 전체가 할머니 재산으로 잡힐 수 있어요. 여섯 번째는 비싼 집에 사는 죄예요. 서울 강남에 사는 아들이 어머니를 본인의 20억짜리 아파트로 모셨어요. 어머니는 본인 집도 없고 소득도 없으니 당연히 기초연금 받겠지 생각하셨죠. 결과는 탈락이었어요. 20억짜리 집에 월세도 안 내고 사시잖아요. 어머니는 그 돈을 아끼고 계시니 매달 가짜 소득이 잡히는 거예요. 이걸 무료 임차소득이라고 해요. 자녀 집 시가표 준액이 6억 원을 넘어가면 부모님이 돈을 한 푼도 안 벌어도 그 집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가짜 소득이 잡혀요. 그럼 이렇게 꼬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목돈은 뭉쳐두지 말고 꼬리표를 달아서 쪼개세요. 통장을 나눠서 2천만 원은 생활비 통장, 1천만 원은 병원비 비상금 통장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통장에서 생활비도 쓰고 병원비도 내세요. 이렇게 하면 이 돈은 묶여둔 재산이 아니라 당장 먹고 살려고 흘러가고 있는 생활비라는 걸 증명하기가 수월해져요. 둘째, 전세 보증금이 너무 크다면 반전세나 월세를 고민해 보세요. 전세금 3억 원을 보증금 5천만 원으로 낮추고 나머지는 월세로 돌리면 내 재산으로 잡히던 3억 원이 5천만 원으로 확 줄어들어요. 물론 매달 월세 나가는 게 아깝지만 줄어든 보증금 덕분에 기초연금 34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오히려 이득인 경우가 많아요. 셋째,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일단 신청서부터 내세요. 많은 분들이 지레짐작으로 포기하시는데요. 작년에 떨어진 분들 중에 올해 다시 신청해서 붙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해마다 선정 기준 금액이 오르거든요. 작년에 1만 원 차이로 떨어졌어도 올해는 기준이 올라서 합격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초연금은 욕심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이만큼 잘 살게 만들어주신 여러분의 피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고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예요. 신청했다가 떨어지면 창피해서 어쩌지 하는 생각은 버리세요. 주민센터로 가시든 국민연금공단으로 가시든 일단 문을 두드리세요. 그 작은 발걸음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노후를 훨씬 더 따뜻하고 든든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주변에 몰라서 못 받고 계신 친구분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주제로 다뤄볼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복지도우미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를 위한 알짜 정보로 찾아올게요. 2026년에는 우리 모두 지갑도 마음도 두둑해지시길 진심으로 응원해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